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출근하시면서 주유소 앞 지나가실 때 가격표, 숫자 바뀐 거 보셨나요? 아니면 그 밤사이에 막 훌쩍 뛰어오른 환율 차트 보고 이거 등골이 서늘하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평소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숫자들인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밤새 정말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숫자들 뒤에 지금 엄청난 폭풍이 숨어 있거든요. 무려 7,000km나 떨어진 저 중동 모래바람 속 총성이 당장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자에 정통으로 꽂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피부에 와닿는 위기인 거죠. 표면적인 뉴스만 보면 매일 미사일이 오가는 정신없는 상황 같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어떻게 맞물려 쓰러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쏟아지는 외신 보도랑 경제 지표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쏙쏙 짚어내서 내일 당장의 경제적 판단을 길잡을 수 있게 해상도를 확 높여보는 게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이거든요. 좋습니다.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 그리고 힘의 논리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죠. 일단 지난 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거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개전 38일 만에 미국하고 이란이 극적인 2주 휴전에 합의를 했잖아요. 네, 아슬아슬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나 교량 같은 핵심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그 폭격 시한을 불과 90분 남기고 도장이 딱 찍힌 겁니다. 90분요. 와, 진짜 극적이네요. 그런데 이 타결 이면에 뜻밖의 중재자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뜻밖의 국가가 움직였는데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기존 중동의 단골 중재자였던 카타르나 오만이 나서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발벗고 나선 건데요. 이게 철저한 자국 경제 생존 본능 때문이거든요. 아, 생존 본능요? 하긴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요새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파키스탄은 국가 에너지의 대부분에 중동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00만 명에 달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지금 중동 현지에서 일하고 있죠. 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파키스탄 경제를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송금액이 파키스탄 전체 수출액이랑 맞먹을 정도로 절대적이거든요. 중동이 마비돼서 원유 수입 끊기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파키스탄 경제는 그야말로 직사하는 구조입니다. 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꽉 막힌 교차로에서 너무 답답했던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서 수신호를 한 격이네요. 근데 잠깐만요. 파키스탄이 절박한 건 알겠는데 이란이나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지렛대가 있나요? 그냥 우리 힘드니까 멈춰주세요 한다고 강대국들이 들을 리가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교차로에 내린 운전자 비율을 조금 더 파고들면 답이 나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 전체의 평화보다는 당장 자기 차선의 통행을 뚫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파키스탄 역시 영구적 평화보다는 당장의 전면전과 유가 폭등을 막는 단기 휴전에 집중한 겁니다. 아, 일단 내 발등에 불부터 끄자 이러군요. 네, 게다가 파키스탄은 이슬람권 유일의 핵 보유국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독특한 줄타기 외교를 해왔거든요. 마침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공식 채널이 완전히 마비된 틈새를 파고든 거죠. 10일에 자국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억지로 라부 테이블을 깔아준 거네요. 근데 제 뉴스피드에는 앞뒤가 안 맞는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여전히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 있다고요. 하루 만에 최소 182명, 많게는 254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방금 휴전 합의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이 이번 합의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자 불씨입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휴전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중동 지역에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전면 부인해버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자의적으로 휴전 범위를 축소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셈법은 이렇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 국가와 직접 싸우는 건 한 발 물러서겠지만 자국을 위협하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완전히 별개라는 논리예요. 헤즈볼라가 이란 지원을 받아도 어쨌든 명목상 비국가 무장단체니까요. 와, 그 논리적 허점을 앞세워서 휴전 발표 당일에 역대급 폭격을 단행한 거군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던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 대리인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죠. 이스라엘의 폭격을 명백한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개방하기로 약속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다시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간신히 멈춰섰던 도미노가 다시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일상의 직격탄을 날리는 핵심이거든요. 폭이 39km밖에 안 되는 좁은 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길 지나갑니다. 이 글로벌 경제의 목구멍이 막히면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인 우리는 당장 숨이 턱 막히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이 이 목구멍을 어떻게 조이고 있는지 보면 상황이 더 끔찍합니다. 보복 조치로 하루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수를 딱 15척으로 제한해버렸어요. 원래 하루에 100척 가까이 다니던 곳인데 말이죠. 15척이요. 바다에 바리케이드를 칠 수도 없는데 배들이 그냥 무시하고 슉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란 혁명수비대가 고속정을 띄워서 일일이 올라타서 검문하고 해안가에서는 대한미사일이랑 드론으로 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헐, 무장정규군이 해상검문소를 차렸네요. 네, 로이드리스트나 케이플러 같은 데이터 업체 자료를 보면 휴전 첫날 겨우 3-4척, 그 다음 날에도 11척만 통과했습니다. 물동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란이 통행 허가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중국 위안화나 암호화폐로요. 아니 무슨 소말리아 해적도 아니고 정규군이 바다에서 비트코인으로 톨게이트비를 받나요? 저도 처음 데이터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3번 확인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철저히 계산된 의외로입니다. 지금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달러화 결제망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못 쓰잖아요. 아, 그래서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나 위안화를 강요하는 거군요. 네, 국제해양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무력을 앞세워서 공해상을 자신들의 수용 모델로 사유화해버린 겁니다. 지금 항공 정유사의 유조선 여러 척도 여기 묶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찔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세기 바다에서 정규군이 암호화폐를 뜯어낸다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장 내일 주유소 기름값 몇백 원 오르는 걸로 안 끝납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이걸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에 연결해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져요. 최근 ING 그룹 보고서를 보면 리스크 터지자마자 브렌트유가 배럴당 97달러를 돌파하면서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뛰면 단순히 수입품 가격표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전력비, 해상운임, 항공화물비 막 연쇄적으로 다 폭등하겠네요. 그렇죠. 작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꿈출되면 가장 먼저 비상등이 켜지는 곳이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거든요. 아, 연준이 금리 내리려다가 멈칫하겠네요. 맞습니다. 최근 공개된 의사록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카드를 도로 집어 넣게 되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이자 많이 주는 달러로 전 세계 돈이 싹 몰려갈 텐데 그럼 강달러 현상이 오고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정확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밀가루, 옥수수, 공업용 원자재 가격이 싹 다 치솟습니다.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를 또 한 번 맹렬하게 부추기죠. 여기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고요.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는데 금리 내렸다가는 수입 물가 폭발하고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갈까 봐 못 내리는 거군요. 네. 결국 한국은행은 옴짝달싹 못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그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거죠. 고효가로 물가 상승, 강달러로 환율 부담, 그리고 대출이자 폭탄까지 이 이른바 트리플 쇼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진짜 7,000km 밖 바닷길 하나 막혔는데 내 통장 잔고가 갉아먹히는 완벽한 논리네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이 상황이 100%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산업 중에 호황을 맞은 것도 있다고요. 가 낳은 묘한 역설인데 바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K방산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눈이 번쩍 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기습적으로 미사일 공습을 가했는데 거기 배치돼 있던 한국의 천공2가 무려 96%의 요격률로 막아냈습니다. 와, 96%요?
마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게 진짜 고난도 기술인데 근데 기존에 중동에서 잘 쓰던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새 안 쓰나요? 성능이 부족하다기보단 현대전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천궁2는 직접 충돌해서 부수는 히트킬 기술에 다층 방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더 치명적인 차이는 바로 비용이에요. 아, 가성비 문제군요. 네, 후티 반군이 쏘는 몇 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을 막으려고 한 발에 수십억, 10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를 쏘는 건 계산이 안 맞는 장사잖아요. 황금 방패로 나무창 막다가 파산하겠네요. 제 말이요. 그 가려운 지점을 K방산이 완벽하게 파고든 겁니다. 실전 성능까지 증명해냈으니까 LIG 넥스원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쪽에 중동 국가들 러브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상전력 쪽도 난리라면서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장 3조 원 이상 투입해서 호위함 5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 HD현대중공업이랑 한화오션이 유력한 수주 휘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이 된 거죠. 위기 속에서 우리 기술이 인정받는 건 참 다행인데 이 체스판 위 국가들의 셈법을 보면 참 서늘합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만 챙기잖아요. 강대국들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부터요. 조슈아 자르카 주 프랑스 이스라엘 대사 인터뷰를 보면 이들의 명분이 명확합니다. 레바논 정부가 자국 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킬 의무가 있었는데 수십 년간 방치했다는 거죠. 아, 레바논이 치안 유지를 안 해서 우리 국민 10만 명이 고향을 떠났으니 우리가 직접 무력으로 위험을 제거하겠다. 철저한 자위권 논리네요. 맞습니다. 반면 글로벌 정제의 목구멍을 볼모로 잡은 이란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미국에 10개양 제안서를 냈는데 제재 완전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심지어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했어요. 에너지 밸브 지고 있다고 아주 최대치로 미국을 압박하네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나오나요? 특유의 이중전략이죠. 이란 지원 국가에 즉각 50% 관세 매기겠다고 윽박 지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본인 압박 덕분에 휴전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승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로 멱살 잡는 이란, 관세 폭탄 던지면서 자기 성과로 포장하는 미국, 진짜 살벌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도가 안타까운 게요. 지렛대주인 이란은 당당히 협상하는데 지렛대 없는 레바논은 철저히 소외된 채 수백 명이 폭격에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강대국 대리전을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강력한 지렛대가 없으면 국가 자주권도 국민 생명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차가운 현실을 지금 레바논이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원 없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도 살아남을 전략이 시급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지갑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장 내일 출근길의 뉴스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 방어선, 즉 강달러 지속 여부입니다. 당장 1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 협상 테이블을 주목하셔야 해요. 여기서 결렬되면 외국인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도망갈 테니까요. 그 이슬라마바드談判 결과가 내 주식 계좌 향방을 가르겠네요. 두 번째 지표는요. 호르무즈 해협 유가스러운 손입니다. 하루 15척만 통과시키고 암호화폐 걷겠다는 이 비상식적인 조치가 영구화될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게 굳어지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 폭등은 피할 수 없거든요. 암호화폐 결제가 국자 물류 표준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정부의 비상대책과 외교력입니다. 최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도 하고 특사도 파견하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군사적 지렛대도 없는데 우리 특사가 간다고 상황이 달라질까요? 전쟁 자체를 멈출 힘은 없죠. 하지만 목적은 당장 발묶인 우리 유조선들 납포막고 안전 통항로 보장받는 것, 기업들 피해 최소화하는 실무적인 구명조끼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틈새 외교가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 방대한 뉴스를 쫙 꿰맞춰 보니까 진짜 선명하게 보이네요. 관통하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7,000km 밖 총성은 돌고 돌아 우리 집 앞 주유소 가격표와 내 대출 이자로 날아온다.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네, 이 퍼즐을 다 맞추면 묵직한 화두가 남습니다. 글로벌 평화라는 고결한 단어도 결국 호르무즈 해협 같은 치명적인 경제적 목줄을 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참담한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원도 없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이 정글 같은 국제사회에서 쥐어야 할 궁극적인 지렛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확인한 K방산일까요? 반도체 첨단 기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건 도덕적 호소가 아니라 누구도 무시 못할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 생존 무기가 뭔지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가격표나 환율 차트를 보신다면 오늘 저희가 던진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숫자들은 지렛대를 빨리 찾으라고 보내는 절박한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해답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세상을 읽는 해상도를 더 높여줄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